제가 사실 제일 충격이었는데 이게 1.3점, 총점 4점. 이게 무슨 의미냐면 75점 만점에 4점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떨어질 뻔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화공안전연구소의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기술사 시험 후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술사 시험 치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목만 보시고 아마 좀 눈치를 많이 채셨을 텐데요. 기술사 복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태를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본인의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그러니까 답이 나올 때 문항별 점수가 나와가지고 단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인 경우 및 저등점인 경우에는 각각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실제로 제가 복귀한 내용, 그리고 문항별 점수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 제가 운영을 하는 티스토리에 제가 실제로 시험을 끝나고 복귀를 한 내용입니다. 날짜를 보면 이제 2월 2일부터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한 거를 볼 수 있으십니다. 4교시까지 다 복귀를 했거든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 티스토리고요. 주소는 제가 디스크립션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건데, 지난주 토요일에 시험 보고 월요일에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정말 당황스러움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제가 토요일날 시험을 본 거를 월요일날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토요일날 시험을 보시면 그 다음날 복귀를 간단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쓴 건데, 최대한 생각을 지어짜내서 복귀를 하려고 함. For myself 및 나중에 시험 보실 분들을 위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티스토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공정안전 내용이라든지 뭐 화공안전 기술사 관련 내용을 써놨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포스팅한 거를 제가 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라는 게 생각 정리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화공안전기술사 때 좀 써머리 했던 것들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 지금 산업안전 지도사 공부할 때 많이 써먹어서요. 블로그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문제를 다 걸으려고 했는데, 이번 123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나와서 모두 거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13개 중에 10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한 문제도 좀 정리를 했고요. 대부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안 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선택했던 문제 한 문제만 좀 볼게요. 그래서 2번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산업재해예방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처리한지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를 아예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선택했던 문제고, 뭐 그냥 리딩 인디케이터랑 렉 인디케이터, 뭐 버드 피라미드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 추가 검색을 해보니 산안법 9조 이 내용에서 문제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예 몰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점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문제도 비슷하게 뭐 이렇게 간략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귀를 뭐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사람의 스타일마다 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뭐 디테일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복귀를 하고, 이제 3월 6일 정도에 이제 실제 화공안전 기술사 필기 합격자랑 문항별 점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문항별 점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실제로 제가 복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는지, 실제 시험지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큐넷에서 점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사실 잔인한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1교시가 154점, 굉장히 낮은 점수고 4교시가 150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2교시에서 3교시에 좀 잘 받아서 간신히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7점 맞은 문제도 있고요. 빵점, 이게 선택을 한 건데 빵점 맞은 문제도 있고 4교시에서는 4점 맞은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세 문제를 폭망을 했는데 턱걸이를 합격했다. 일단 이것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이 아는 문제는 0으로 하고 그리고 뭐 자신도 있고 도해도 가능, 그리고 개념만 아는 건 세모, 개념만 알고 자신 없음, 전혀 모르는 건 X, 이런 식으로 했고, 이 부분은 정기술사님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점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7점이라는 게 심사위원이 총 3명이 채점을 하거든요. 이 3명의 채점을 한 거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이 7점에 3으로 나눈 게 실제 제 평균 점수인데 2.3점이거든요. 이게 6점 정도 되면은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교시 같은 경우에 2.3점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게 제가 실제 이 시험지인데 아는 문제, 잘하는 문제 5개, 평균 5.7점, 점수 낮죠. 그리고 개념만 아는 문제 4문제, 평균 6.3점, 오히려 높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문제, 아까 그 2번 평균 2.3점, 굉장히 낮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념만 아는 문제가 점수가 더 잘 나온 상황이고요. 2교시, 3교시, 4교시도 비슷하거든요. 일단 뭐 보여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간공학 이것도 세모 개념만 알았는데 7.6점, 가장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사 점수가 본인이 생각한 거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고득점이 저득점인 데는 다 각각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게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막 자신 있었는데 뭐 빵점 나왔습니다. 이 9번이 뭐냐면, 이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 및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쓰시오, 이 문제인데, 사실 이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이론만 풀어서 썼어요. 그랬더니 이게 빵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잘 쓴 줄 알았거든요. 자기 생각이랑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2교시 같은 경우에도 동그라미가 12.95점, 세모가 19.3점. 전혀 제 생각이랑 달랐어요. 그러니까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파이어볼 같은 경우에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자신 있다 보니까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메커니즘 외에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점수가 13.6점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심사위원 3명의 합계는 41점밖에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변경관리 수행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세모로 썼는데 제가 뭘 썼냐면 해외 프로젝트 제 경험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점수가 굉장히 고득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3교시도 비슷해요. 되게 3교시 같은 경우에도 동그라미가 뭐 17점, 19.3점, 제가 3교시를 제일 잘 봤는데 세모가 21.3점, 20점, 굉장히 고득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닌데 JSA라든지 뭐 안전관리자의 업무, 이게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제가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조금 썼더니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4교시인데 4교시가 제가 사실 제일 충격이었는데 이게 1.3점, 총점 4점. 이게 무슨 의미냐면 75점 만점에 4점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떨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이 4교시 같은 경우에 1번이랑 2번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가지고 사실 이걸 썼는데 다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수소 유기균열이 아니라 좀 수소 부식에 대한 내용을 좀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3점이라서 사실 이것 때문에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가 정말 큽니다. 편차가. 저 사실 이 1번, 2번도 잘 쓸 자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4교시는 제가 다 아는 문제여가지고 대략적으로 이게 1.3점 맞은 게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총평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 기술사는 채점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시험을 끝까지 치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좀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귀를 안 할 경우에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강점이라든지 단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는 꼭 복귀를 하자. 그리고 모르는 문제, 개념만 알고 있는 문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더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 개념만 알고 있는 문제도 최대한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내용 작성은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 후에 힘드시겠지만 복귀를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